박민서가 던진 공이 포수 밑으로 꽂히는 순간 블랙 퀸즈의 시즌, 이 경쟁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시속 110km였다. 여자 야구에서 단순히 빠르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강렬한 수치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다.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치고 헛스윙까지 했던 송아가 불과 몇 개의 공만에 박민서의 구속과 릴리스 포인트를 읽어냈고 결국 배트 중심에 공을 맞춰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박민서의 강속구와 송가의 적응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 장면은 야구 여왕 시즌2가 이전과 전혀 다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 추신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단순했다. 시즌 1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 지금 가장 강한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 이름값도 과거의 공로도 기존 에이스라는 타이틀도 출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현재의 실력으로 자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원칙이 공개되는 순간 블랙 퀸즈 내부의 긴장감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 선수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은 단 한 번의 기회로도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그 중심에 등장한 선수가 바로 박민서였다. 박민서는 현재 골프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마운드에 올라선 순간 몸에 남아있던 야구의 기본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시속 108km를 가볍게 넘겼고 몸이 풀리자 구속은 시속 110km까지 올라갔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만 공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릴리스 포인트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공 끝에는 힘이 남아 있었으며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구속과 제구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민서의 투구는 단순한 화제성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여자 야구에서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보다 빠른 공을 원하는 코스에 넣을 수 있는 투수가 훨씬 위협적이다. 구속이 높아도 볼이 많아지면 타자는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시속 110km의 공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타자는 판단할 시간이 짧아지고 배트를 시작하는 시점도 더 빨라져야 한다. 박민서는 오랫동안 야구를 쉬었고 종목까지 골프로 바꿨지만 기본 동작과 투구 감각은 몸에 남아 있었다. 앞으로 훈련량이 늘어난다면 구속뿐 아니라 변화구와 제구력에서도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승부를 박민서의 완승으로만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박민서가 충격적인 구속을 보여줬다면 송가는 그 공에 적응하는 속도로 또 다른 충격을 만들었다. 첫 타석에서 송가는 완벽하지 않았다. 박민서의 초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포수 쪽으로 파고들었고 이어진 승부에서는 타이밍이 늦어 헛스윙까지 나왔다. 시즌 1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 직후의 변화였다. 대부분의 타자는 처음 보는 구속과 낯선 릴리스 포인트를 만나면 한 타석 안에서 타이밍을 수정하지 못한다. 공을 보는 순간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송가는 달랐다. 몇 개의 공을 지켜보는 동안 박민서의 팔이 나오는 위치와 공이 들어오는 궤적을 다시 계산했다. 배트를 시작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공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 배트 각도를 바꿨다. 결국 몸이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배트 중심에 공을 맞췄고 밀리면서도 힘 있는 타구를 만들어냈다. 우연한 컨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대응 방식을 수정한 결과였다. 송가가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는 배경은 이 장면에서 강점으로 드러났다. 테니스는 빠르게 다가오는 공을 끝까지 보고 순간적으로 라켓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 종목이다. 송가는 그 감각을 타석에서 활용했다. 공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트의 각도를 수정했다.
시즌 1에서 공격의 중심으로 성장했던 송아가 시즌 2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구속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박민서가 투수진의 기준을 끌어올렸다면 송가는 타자들이 도달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다. 이 대결에서 신소정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시속 110km의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내는 포수는 투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준다. 구속이 올라갈수록 포수의 포구 능력과 집중력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 공 하나를 뒤로 흘리는 순간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과감하게 던지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그 결과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많아지며 경기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신소정은 빠른 공에도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미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박민서가 자신의 공을 믿고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좋은 투수의 뒤에는 반드시 안정적인 포수가 필요하다. 박민서의 구속이 아무리 빨라도 받아줄 포수가 없다면 실전에서 모든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신소정의 안정감은 박민서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수영과 기존 투수들, 새롭게 합류할 투수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시즌 2에서 블랙 퀸즈 투수진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강속구 투수의 등장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공을 받아낼 수 있는 포수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신수 감독이 바라본 것도 바로 이런 구조였다. 그는 특정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한 명의 스타가 모든 경기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팀 전체의 기준이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박민서가 들어오면 기존 투수들이 긴장한다. 송가가 시속 110km의 공을 상대하면 다른 타자들도 더 빠른 공에 대비해야 한다. 신소정이 높은 구속을 안정적으로 받아내면 투수들은 더 공격적인 승부를 할 수 있다. 한 선수의 성장이 다른 선수의 성장을 자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즌 1에서는 장수영이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수 운영의 선택지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선수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즌 2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수영을 중심으로 박민서 같은 새로운 자원이 경쟁에 들어오고 아야카를 포함한 여러 선수의 활용폭도 넓어진다. 선발과 구원 역할을 나눌 수 있고 상대 타선의 특성에 따라 투수를 바꾸는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것이 블랙 퀸즈가 시즌 1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이번 트라이아웃의 숫자는 경쟁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총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다. 그중 현장 테스트 기회를 얻은 선수는 18명뿐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즌 2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단 3명이다. 308명 가운데 3명만 살아남는 경쟁이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오디션이 아니라 국제전을 앞둔 팀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과정이었다. 윤성민 코치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전력 투구를 한 이유도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젠가 성장할 가능성만 가진 선수가 아니다. 당장 빠른 공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며 실전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강한 공 앞에서 몸이 굳는지 공이 궤적을 끝까지 읽는지 송구와 수비가 실제 경기 속도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훈련용 동작이 아니라 경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김성현이 지원자들의 송구를 보며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고 김모아마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은 경쟁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기존 멤버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다.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단순한 보충 인원이 아니라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실전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즌 1의 활약만으로는 주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매 훈련과 매 경기에서 현재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시즌 2의 핵심은 박민서라는 한 명의 신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민서의 등장으로 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박민서의 강속구는 송하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송가의 빠른 적응은 다른 타자들에게 기준을 제시했다. 신소정은 더 높은 수준의 투수를 받아내야 했고, 장수영은 기존 에이스의 자리를 다시 증명해야 했다. 새 선수의 등장은 기존 선수를 밀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자극했다. 추신수 감독이 강조한 올인 올인은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에 전부를 걸어야 하고 팀 전체가 함께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는 선언이다. 누군가의 과거 성과에 기대는 팀이 아니라 현재 가장 좋은 선수가 경기에 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경쟁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국제전에서는 이름이나 인기보다 순간의 판단과 실제 경기력이 승패를 가른다. 추신수 감독은 시즌 2를 통해 블랙 퀸즈를 바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7월 9일 시작되는 야구 여왕 시즌, 이는 더 이상 성장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제 선수들은 실력으로 자리를 얻어야 하고 경쟁으로 포지션을 지켜야 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야구를 준비해야 한다. 박민서의 시속 110km 강속구는 분명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결국 배트에 맞힌 송가의 반응은 블랙 퀸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줬다. 이 변화는 경기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늘어나면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흔들 수 있고 장수영에게 집중됐던 부담도 분산할 수 있다.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해도 다른 투수가 곧바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타자들은 훈련부터 더 빠른 공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도 낮아진다. 포수와 내야수 역시 빠른 템포에 익숙해지면서 수비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박민서의 등장은 단순히 마운드에 한 명을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블랙 퀸즈가 경기 전체의 속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박민서에게도 경쟁은 시작일 뿐이다. 시속 110km라는 숫자가 주전 자리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경기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의 제구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긴 이닝 동안 구속을 유지하는 체력까지 증명해야 한다. 송하 역시 한 번의 컨택만으로 모든 평가를 끝낼 수 없다. 더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상대로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추신수 감독이 원하는 것은 강렬한 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해서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수다. 새로운 에이스가 탄생할 것인지, 기존 에이스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할 것인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다. 시즌 2에서는 누구도 과거의 이름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박민서의 공 하나가 투수진의 기준을 바꿨고 송가의 스윙 하나가 타자들의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택되는 3명. 그리고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존 선수들까지 모든 시선은 이제 그라운드로 향한다. 블랙 퀸즈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